김용남은 최근 2에서 3년간 신규 영업이 없었고 사실상 휴면 상태였다고 해명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하지만 오늘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무더기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핵심 의혹 두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규 대출 의혹입니다. 뉴스토마토는 해당 대부업체가 김용남의 지분 인수 이후인 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채무자의 아파트 매매 등기 접수일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매수 잔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신규 영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 섞인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해 김용남이 영업 안 했다던 대부업체로 2023년 아파트 살돈 수억 원을 새로 빌려준 흔적이 딱 걸렸다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채권 회수 행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용남의 대부업은 앞서 언급한 금곡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을 회수해 등기를 말소시켰고 2024년 2월에는 서울 평창동 아파트 담보대출과 관련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 추심 절차를 밟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휴면회사라는 해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매체의 지적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문 닫은 줄 알았던 회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아파트를 법원 경매에 넘기는 등 엄청 바쁘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용남이 하는 해명들은 하나같이 요리조리 피해가는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워딩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 하필 최근 2에서 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김용남 후보가 검사 출신인 만큼 나중에 법정에서 서류상 진짜 통장에서 새로 나간 신규 대출돈은 없었기 때문에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워딩 같아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겠죠. 수원 금곡동 아파트 사건은 그건 원래 있던 대출의 연장이거나 다른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등기만 새로 올라간 거지 돈을 새로 쏴준 신규 대출이 아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 당일에 맞춰 담보를 새로 설정한 행위 자체가 대부업체의 핵심 영업행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평창동 아파트 임의경매 신청은요? 예상 시나리오는 과거에 나갔던 대출을 회수하려고 법 절차를 밟은 것뿐이지 새로운 대출을 해준 게 아니다 라며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강제 추심을 하려면 누군가는 서류를 꾸미고 비용을 쓰고 법원을 드나들어야 한다. 회사가 살아 움직이며 적극적인 채권 회수 영업을 한 증거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김용남은 폐업 신고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국세청 같은 곳에 장사를 당장 안 하겠다고 서류를 냈다는 뜻일 뿐 대부업을 할 수 있는 면허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부업 면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그냥 신규 사업자만 내서 당장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분명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명 이 해명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안 하는구나라고 단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에 이러한 말장난으로 일각에서는 문 닫았다며 왜 면허는 3년이나 더 쓸 수 있게 연장해놨어 라며 해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따질 때는 아주 치사할 정도로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인 뉘앙스를 엄격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워딩 하나하나가 약간씩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라 전 예상되네요. 아무튼 만약 신규 근저당 설정 및 강제 추심 등 오늘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기사가 사실일 경우 김용남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이를 감추기 위해 했던 해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려들기 때문이죠. 당선 무효를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입니다. 김용남이 해명했던 최근 2에서 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고 휴면 상태였다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실소유주 차명 의혹 또는 재산신고 누락 등의 논란까지 겹칠 경우의 시너지도 추가로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에 대해 김용남 후보 캠프 측은 선거운동 중이라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최근 신규 대출이 없었고 거의 휴면 상태였다는 것이 후보의 기본 입장이라고 뉴스토마토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철에 이런 뉴스들을 보도하는 언론사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민감하기에 신중하게 취재해서 보도한다는 것을 봤을 땐 그에 따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등 김용남과 민주당의 관계를 많이 비판하기도 하였죠. 해당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기사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과 김용남 측의 해명 중 어느 쪽이 진실일지 유권자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명이 속 시원하다 혹은 여전히 의혹적이다.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